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가공식품 세상이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안전하다라는 마케팅을 펼쳐온 거예요. 피부 발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염도 없어지고, 그 다음 두통도 사라지고, 그럼 변비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그럼 과연 이제 안 좋은 것들을 안 먹고 덜 먹는다면 중요한 건 이제 뭘 먹을 건가의 이제 문제일 텐데 뭘 먹어야 되는 거죠? 원래 우리 인간이 먹어왔던 거. 저도 처음 전공은 경영대를 나왔고, 저도 첫 직장이 은행원이었기 때문에 은행을 나온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였어요. 돈 벌고 싶어서. 그렇죠. 저는 자본주의, 상업주의를 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이해를 해서 이거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재테크, 비트코인. 저는 개인이 공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 건강부터 해서 이 자기개발 재테크의 핵심은 뭐냐?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사고 정부 탓하고 투기 세력 탓하면 안 돼요. 이거 부동산은.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거 없잖아요. 근데 작전 세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음식에도. 왜?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그거를 좀 고상하게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누군가는 이해관계에 득을 보는 건 맞아요. 있겠죠. 재테크에서는 이거를 투기 세력들을 작전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우리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 과일이 원래 우리가 먹어왔던, 그래서 120살까지 무병장수에서 자연사하게끔 세팅이 되게 해준 거란 말이죠. 포유류가 현재 이 지구상에 한 5,000종이 넘는데, 이렇게 치매가 오고 암이 걸려서 고통받으면서 주어진 수명대로 못 죽고 건강 수명이라 그러잖아요.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가 넘는데 건강 수명은 60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20년은 다들 이제 아파서, 그 건강하다는 거는 약을 안 먹고 지내면 건강한 거예요. 네, 안 아플 수는 없고 아파도 약을 안 먹을 정도면 건강한 건데, 지금은 조금만 아파도 약 먹잖아요. 미리 당뇨 전 단계라 그래서 당뇨약을 처방해버리잖아요. 혈압이 무조건 140만 넘으면 혈압약 평생 먹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원천적인 에너지원을 주는 것은 채소 과일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 인간도 하나의 자연의 포유류의 동물로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거기에 길들여져 있지. 근데 지금 가공식품 세상이잖아요.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은 안전하다라는 마케팅을 펼쳐온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르탄이 발암물질이 들어갔다 해도 야, 50캔 정도는 먹어야 이제 몸에 안 좋아, 이렇게 또 보호막을 쳐주는 거고, 아이들이 안 먹어야 될 최악의 음식이 아이스크림, 과자, 튀김류인데 과일을 많이 먹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이 생겼다라는 얼토당토하는 괴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전문가가 합니다. 소위 사자들이. 과일 먹으면 이거는 인슐린 저항을 안 받고 바로 간으로 가서 지방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싸하죠. 그 얘기만 들으면 어려운 용어들 막 써서 글리코겐 막 쓰고 글루코스 쓰고 막 이런 얘기 섞어서 쓰면. 근데 핵심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70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인간이 비타민 C를 합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과일이나 채소로 먹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 할 일이 정말 많다고 얘기잖아요. 지금 술을 먹으면 술 해독만 하는데도 엄청난 500가지가 현재 넘는 일을 하는데, 술이 들어오면 올 수 없대요. 그 일들이. 왜? 이 알코올 분해하느라고. 그러면 다른 데 이제 생기는 거죠. 염증이. 실은 술,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는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소주 한두 잔 이렇게 계속 먹는 거. 근데 다른 일을 못 해요. 술이 들어와 버리면. 원리 자체가. 근데 이거를 포장해주기 위해서 소주든 와인이든 하루 한두 잔 정도는 심장질환에 좋다. 그렇게 마케팅을 펼쳐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 50년 흐르니까 현대과학에서 진실은 계속 감출 수가 없거든요. 하루 한 잔도 몸에는 안 좋아,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몸에 좋은 거는 채소과일. 채소과일이 근데 몸에 안 좋다, 몸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유튜브 괴담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TV만 틀어도 당뇨 환자들은 과일 드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리잖아요. 당이 있으니까. 네, 신장 투석하시는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본 깔아버린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점점 채소 과일을 멀리하고 뭘 먹어? 가공식품 먹는 거죠. 그러면 이 가공식품을 안전하게 위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그 단위 개념이 뭐냐? 칼로리예요. 열량. 저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무조건 칼로리 개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2000칼로리 이 계산해가지고요. 하면 100% 실패해요, 다이어트는.
근데 헬스장에서 아직도 칼로리 계산해 주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유산소 운동 이거 했으니까, 맞아요, 근력 맞아요. 운동 했으니까, 몇 칼로리 소모했으니까, 그러면요, 집에 가면서, 너 오늘 2000 칼로리 소모했으니까, 치맥 먹어도 되겠지? 빵 이거 보면서, 이거 몇 칼로리니까 먹어도 되겠지? 그럼 다이어트 콜라는 0칼로리거든요. 근데 저지방 우유는 60칼로리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유가 몸에 좋겠어요? 다이어트 콜라가 몸에 좋겠어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뭐 훨씬 좋겠죠. 그쵸. 근데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을 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 이렇게 중독되신 분들이 모두 다 칼로리에 접근하게끔 만들어버렸는데 이 칼로리는 더 이상 맞지 않다. 단순히 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를 칼로리 단위화시킨 건데 이게 100년 전에 나온 수치화된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 더 이상 비만이나 이제 비만이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다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연구를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칼로리는 더 이상 이거 우리 인간에겐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칼로리로 마케팅을 하는 거고. 채소 과일 할 때 칼로리 개념 도입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칼로리가 다 100칼로리 미만이에요. 채소 과일은. 근데 이제 칼로리가 높네 적네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게 이제 그나마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채소 과일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맞아요. 사실들. 네. 그러면 채소 과일 먹으면 지금 계속 드시고 계시잖아요. 네. 어떤 놀라운 변화들이 좀 생기죠? 그러니까 저도 네. 32살 때 80kg까지 나갔거든요. 키가 177이었고 마음껏 술 먹고 또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강조하는 암 예방 10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연이에요. 그러니까 흡연 하지 마라. 근데 이 흡연도 직접 흡연, 간접 흡연 2개 피하기.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흡연하고 간접 흡연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나만 피는 게 안 피면 땡이 아니고 내 배우자나 내 가족 중에 흡연을 하면 그게 간접 흡연이 됩니다. 내가 한 공간에서만 안 있었다고 해서 피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호흡에서, 피부에서 계속 나와요. 제가 아까 고기 태운 거보다 더 그 먹는 거보다 그 물질, 연기가 더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가 이 피부에 한 것처럼 호흡으로도 나오는 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암센터에서, 국립암센터에서 하는 게 첫 번째가 요거고, 두 번째가 암 예방 수칙 두 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채소 과일 많이 먹기.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우리나라조차도 국립암센터에서 암 예방 수칙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금연, 두 번째는 채소 과일 많이 먹기예요. 근데도 채소 과일 먹으면은 뭐 암 걸린다 이런 괴담까지 돈다니까요. 그 다음이 마찬가지로 짠 음식, 탄 음식 안 먹기. 아까 WHO랑 비슷한 맥락이죠. 근데 이건 예방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기본이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근데 저도 이런 데 관심이 없었으니까 치킨 돈가스 먹고 술 먹고 매일 야식 먹고 은행 다닐 때는 더 야근하니까 그랬고 사업한다니까 또 돈 욕심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야식 먹고. 근데 커피 사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에스프레소 하루에 뭐 수십 잔 먹고 맛을 봐야 되니까 그 블렌딩하면서 로스팅하면서 연기 매일 마시고. 근데 그 누구도 그게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교육해 주신 분 당연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연기 마시면 발암물질이니까 폐암 조심하세요 이 말하면은 누가 돈 주고 그거 교육 받고 싶겠어요? 그때 엄청나게 불면, 두통, 그 비염, 아토피, 발진, 두드러기, 설사, 변비, 우리 몸이 주는 첫 번째 신호가 그겁니다. 내 몸이 안 좋다고 주는 신호가. 근데 이거 약물로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경 안정제 먹고 수면제 먹고 해보니까 저는 부작용이 엄청 심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건 더 이상 약물로는 안 되겠다. 공부 시작하면서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채소 과일 먹고 보자 하니까 가장 먼저 이 피부 발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염도 없어지고 그 다음 두통도 사라지고 불면도 없어지고 그럼 변비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체중이 적정 체중 찾아 나가는 거죠. 이 살은 염증 덩어리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안 먹어온 음식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게 독이면 뱉어낼 텐데 독버섯이면 구토 아니면 설사, 이게 우리 소화기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발달하는 거거든요. 먹었을 때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토하든지 설사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화학물질은 간하고 콩팥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100년 사이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야, 이건 나 해독 못해. 지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이게 염증이 쌓이고 쌓여서 지방이 되고 고도비만이 되고 이것들이 암으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식이 유일하게 항산화 성분, 제가 영양제 팔 때 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영양제 팔 때 보통 비타민 C, 비타민 A,
지아잔틴, 루테인, 안토시아닌 이런 얘기가 다 어디서 오느냐? 채소 과일에서 온 얘기예요. 항산화 성분. 근데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런 게 집합적인 게 채소 과일인데 이건 또 먹지 말래. 그리고 뭐 먹으래? 건강기능식품 먹으래. 그래서 채소 과일이 공격을 받은 이유는 뭐다? 채소 과일식 유통에서는 돈 많이 못 벌거든요. 왜냐면 상하잖아요. 네, 그리고 비싸게 또 받으면 소비자가 안 사 먹고 가공식품 사 먹으니까. 그 말씀하신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종합 비타민 같은 거 많은 분들 요즘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작가님 드시고 계세요? 뭐 저는 많이 먹진 않고 아주 뭐 하루에 한 알 정도. 왜냐하면 제가 왜 안 먹냐면 이제 저는 제가 아는 이제 제 친구 내과 의사도 있고 아는 다른 의사분들이 있는데 물어보죠 당연히. 의사들은 약사는 뭘 먹나 궁금하잖아요.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그 제 친구가 자기는 영양제를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영양제가 이것도 그 친구의 표현에 하면 뭐 이것도 하나의 화합물인데 이게 몸에 딱히 좋을 리가 그렇게 검증된 바가 그렇게 없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결국에는 내가 먹는 거를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있어요. 안과 의사들은 절대 라식 안 한다. 그 우스갯소리로. 그리고 외과의들은 절대 암 수술 안 한다. 칼 안 된다. 네, 그것처럼 저도 약대를 나왔기 때문에 제 동료 뭐 약사, 한약사들은 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팝니다. 뭐 그게 생계수단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술, 담배도 파는데 건강기능식품 파는 게 뭐가? 저는 그 논리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파는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균등하게 주냐 안 주냐. 예를 들면 항암 수술, 현재 암은 표준 치료라는 게 항암, 방사선, 수술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했을 때 생존율이 5%, 10% 미만이라면 과연 그거를 할 환자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10년을 봤을 때. 근데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로 이걸 먹었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같이 알려줘야 되는데 좋은 점만 부각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점도 현재 의학적, 과학적으로 연구돼서 검증된 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홈쇼핑하고, 뭐 아니면 뭐 요새는 다 SNS로 공동 구매를 많이 하거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싸게 파니까. 그럼 그 사람들 한 얘기는 뭐야? 제가 그래서 제가 약장수 했으면 제가 빌딩을 몇 개 샀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기능식품 영양제 팔 수 있고, 한약도 팔 수 있고, 다 팔 수 있지만, 저는 제가 정보를 공부를 해보고 나고 제가 써보니까 3개월 정도는요, 화학적인 게 들으면 바짝 효과가 납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모든 약은 테스트를 할 때 실제 신약이 나올 때 개발한 약하고 밀가루 약이든 설탕물이든 물로 만든 거든 가짜 약하고 비교를 해요. 그게 이제 임상실험 대조군인데 이걸 3차까지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걸 했을 때 대부분 플라시보 효과가 인간이 나버리는 게 확인이 됐어요. 심지어 심장 수술을 열었어요, 동시에. 한쪽은 실제 수술을 하고 한쪽은 그냥 닫았어요. 근데 누구한테 해줬는지 말 안 해준 거죠. 물론 동의는 받고 했습니다만. 근데 그냥 개봉했다 닫은 사람이 더 좋아진 거예요. 몸 회복률이. 그게 인간이 가진 그 자연 치유력이거든요. 이걸 저는 림프 시스템을 핵심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소 과일식 책이나 완전 배출 책을 좀 읽어보시면 공부가 좀 되실 거고 쉽게 써서 건강기능식품에 제가 이제 김작가 TV에 이제 최신 정보를 드리자면 모든 과학자들이 제약회사 논리대로만 연구를 진행하면 우리 인류는 진작에 멸종했을 겁니다. 천재 과학자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아인슈타인이잖아요. 네, 상대성 이론, 블랙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그분이 하신 명언은 정말 저는 와닿아요. 뭐 여러 가지 명언을 했지만 이 얘기를 했어요. 과학자에게 과학이 생계수단만 아니라면 정말 경이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과학은요, 그냥 학문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연구비를 지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연구비를 누가 제일 많이 주냐? 제약회사. 세계 다국적 기업. 네. 근데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그 의료 단체들이,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는 대표적인 세계적인 병원인 미국 1위를 다수 차지한 메이오 클리닉이 그렇고요. 클리브랜드 클리닉이 그렇고요. 그런데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데 가장 권위 있는 데가 하버드 의대죠.
당연할 거 아니에요? 하버드 하면 대학도 그런데 의대도 당연히 최고로 높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암센터 중으로는 뭐 MD 앤더슨, 존스 홉킨스 의대 이런 데들인데 제일 대표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민 건강기능식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O로 시작하는 거. 오메가? 오메가3. 그 다음 유산균이에요. 수십 년 동안 먹었죠. 우리나라에서 더욱 이게 많이 팔리고 개발이 돼버려가지고 오메가3를 2023년 7월 20일자로 미국 심장학회, 미국 심장협회, 뭐 미국 자문약사협회, 국립지질센터, 그러니까 유수의 단체들이에요. 한 6개 단체가 모여서 제목은 이렇게 나왔어요.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들을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걸 권고안을 매년 다른 여러 가지도 하지만 2011년도에 발표하고 12년 만에 처음 발표했어요. 근데 이 미국 심장학회랑 심장협회가 결코 제약회사한테 자유로운 데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의 심장질환이나 혈관에 관련된 약물을 모두 다 이거를 권고하고 결정 내리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나온 핵심이 뭐냐? 오메가3 효과 없다. 심혈관 질환 예방 못 해준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아요. 권고사항으로 의사들 환자한테 처방하지 마라 금지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그냥 부작용이 없으면 그냥 효과 없다는 것까지는 이해될 텐데 처방하지 마라라는 건 엄청 심각한 거잖아요. 부작용이 뭐가 밝혀졌냐면 심방세동, 부정맥하고 비슷한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장은 균일하게 뛰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불규칙하게 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방세동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제일 많이 진단받는 게 부정맥, 뭐 심전도 테스트 한다고 하잖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 일정하게 심장이 안 뛰면 이제 부정맥. 그다음 근데 심방세동으로 이게 갖고 온다. 그다음 전립선암을 증가시킨다. 이게 2018년도에 이미 나왔어요. 2018년도에 전립선암 예방을 하기 위한 연구 결과를 하다 보니까 오메가3를 먹었더니 전립선암이 증가했다는 데이터 연구 논문이 나와버렸고 그리고 심방세동이 증가했다는 것도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기능식품이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된 논문은 한 편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준은 뭐냐면요. 제약회사나 식품회사가 만든 의뢰에서 과학자한테, 연구원한테 연구비 지원해서 나온 논문이 아니고요. 메타 분석이라 그래서 등재가 되는 그 학술지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뭐 사이언스지라든지 네이처지라든지 자마라든지 이 정도에 올라가려면요. 우리 서울대 병원 아니면 삼성병원 의사분들도 못 올라갈 정도의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이어야 돼요. 그러면 다 그런 게 연구 결과가 검증이 돼야 올려주거든요. 건강기능식품에 좋다, 효능이 있다고 하는 논문은요, 그런데 다 못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몸에 안 좋다고 하는 논문들이 쌓여서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연구 분석한 걸 메타 분석이라고 해요. 이걸 해봤더니 부작용은 다 드러났어요. 첫 번째 드러났던 게 뭐냐? 종합비타민. 그래서 종합비타민이 퇴출됐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A군, B군, D군 이렇게 나눠서 나온 거예요, 실은.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아는 지인 의사 약사가 있어도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병원에서도 비타민 D 처방하고 오메가3 처방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영양제를 팔고 있고 당연히 보험이 안 되는 영양제는 비싸죠. 근데 오메가3는 보험권이 들어와서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칼슘이에요. 칼슘은 이미 우리나라 의사협회에서도 이거는 권고안이 내려졌어요. 처방하지 마. 되려 골다공증을 일으켜. 근데 골다공증만 일으키면 안 돼. 심장마비도 와. 사망률이 올라가. 비타민 D도 지금 그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칼슘은 현재 그 공동구매 팔 때요. 오메가3,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아니면 유산균 이 4가지 중에 칼슘이 빠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오메가3는 이번에 12년 만에 이게 정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이게 다시 의사협회에서 권고안 내리고 일반 대중화되고 분명히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 아니거든요. 근데 유수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거를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들만 올리고 이거를 SBS, KBS, YTN에서 엄청 대대적으로
유명 채식 인플루언서가 생채식만 하다가 뭐 사망했는데 원인은 불분명합니다. 이런 건 막 엄청나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로 죽었는지 자연사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도요, 이 얘기를 쉴드를 어떻게 치냐, 만성 관상동맥 질환자의 가이드라인이다, 일반인이 아니고, 그렇게 호도를 시켜요. 근데 작가님이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니 관상동맥이라는 건 심장의 중요한 혈관인데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돼. 심혈관 질환 예방을 못 해줘. 되려 전립선암과 심방세동을 갖고 와.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가지 않으세요? 이게 상식적인 거건데 이 논리적인 흐름조차도 깨버리는 거예요. 세뇌가. 그게 마케팅이고 프로그래밍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작전 세력이다. 사람의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목소리는 0.00001%밖에 안 돼요, 실은. 근데 알려는 줘야죠. 왜 우리 아이들이 채소 과일 안 먹고 오메가3 먹고 마그네슘 먹고 비타민 B군 먹고 유산균 먹고 그렇게 자라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애들이 바로 소아암이 1위잖아요. 9세까지가. 성인들이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심방세동이 온다는 거는 오메가3, 그러니까 오메가3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 즉 가공식품의 오메가6의 비율이 높으니까 오메가3를 먹어줘야 돼, 이 논리거든요. 그럼 오메가6를 줄이면 되잖아요, 가공식품을. 아니면은 생선에 이제 오메가3가 많이 있다, 이렇게 또 세뇌를 시켰는데요. 가장 오메가3가 많이 있는 것은요, 씨앗입니다. 식물이에요. 씨앗, 그 다음 제가 이제 추천드리니까 견과류인 거죠. 그 다음이 들기름이에요. 올리브유가 아니고. 근데 무슨 생선을 주 3회 못 먹으면은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이 상업적인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그러면 오메가3 안 먹어도 되냐? 아프다고요, 에스키모인들도 지금은. 왜? 생선이 오염이 돼버렸어. 저도 고향이 목포인데 항구 아닙니까? 근데 이런 얘기가 불편하죠.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일본이 방사능 그 오염수 방류한다 만다, 이것도 결국에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 그런 게 중금속이 다 오염이 됐어요. 생태계 연결 사슬고리가. 최상위 포식자인 우리 인간이 다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채소과일식 하면서 일회용 페트병 쓰지 마세요, 배달 용기 쓰지 마세요. 그런 게 결국에는 우리가 먹으니까 안 좋지만 지구 환경을 악순환시키는 거고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제가 오메가3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이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메가3 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비타민 D 모두 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오히려 먹었을 때 부작용은 있을 수도 있다. 아니, 있다. 네, 갖고 온다. 그래서 의사들은 오메가3 처방하지 마라. 그 자연에서 먹는 오메가는 괜찮은 거고. 그렇죠. 근데 정제를 하니까 이 캡슐로만 만들어도 거기에 화학물질이 들어가요. 아무리 식물성 추출해가지고 오메가3 크릴오일도 한바탕 난리를 쳤잖아요. 건강기능식품 들어갔는데 신장 콩팥에 부작용이 밝혀져서 건강기능식품에서 퇴출돼서 가공식품으로 판다고요. 좀 잠잠해지니까. 그럼 크릴오일을 왜 먹냐는 거지. 고래밥을 인간이 먹을 음식이 아닌데. 근데 그것조차도 정제를 하니까 화학물질을 같이 먹는데 그게 같이 작용해서 염증을 갖고 오는데, 이거를 동시에 하루에 수십 알씩 먹은다? 플라시보 효과로 이겨내는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로. 그만큼 우리 몸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30년, 50년 뒤에는 이게 당뇨로 옵니다. 왜냐면 간과 콩팥, 그 다음 췌장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당장에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하신 분들은요, 책임 안 져요. 왜? 부작용을 또 대려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특히 마그네슘 부작용 얘기하고 칼슘 부작용 얘기하고, 그러면 더 신뢰가 가잖아, 왠지 사람이. 이 사람은 부작용도 말하니까 이 사람이 파는 거 먹으면 나을 것 같아. 그게 하나의 고도로 마케팅된 상술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관리하신 분들이 영양제 많이 드시거든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된다는 것도 기본 생각이 있어서. 근데 영양제 살 돈으로요, 유기농 채소과일을 드세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구매돼요. 절대 채소과일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 차라리 유기농 채소과일 사는데 돈 쓰시고, 그래도 돈이 내가 예산이 남는다? 그럼 차라리 우량주를 차라리 매일 하루에 10,000원씩 사라. 10년, 20년 뒤에 그게 나한테 돌아오지. 영양제 지금 10년, 지금 논란이 엄청 오래된 거예요. 근데 12년 만에 이 종지부를 찍는 게 나온 겁니다.
2018년도에요. 정말 그 다행인 게 제가 아까 하버드 의대랑 클리브랜드 클리닉 두 군데 말씀드렸잖아요. 오메가3가 논란이 너무 되니까 하버드 의대랑 클리브랜드가 2018년도에 같이 대규모 연구를 했어요. 하버드 의대는 한 8,000명 정도, 클리브랜드는 한 11,000명 정도. 엄청난 대규모 연구거든요.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그럼 이거 자체도 연구비가 드니까 누군가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엔 하버드 의대는 제약회사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정확히는 안 밝히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클리브랜드는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립선암과 심방세동은 부작용 확인됐는데 5년을 목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을 해봤더니 효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메가3 계속 얼마나 실험을 디테일하게 했겠어요. 클리브랜드에서는 중단했어요. 왜? 아무 효과가 없는 게 확인됐는데 계속 먹이면 이게 그 전립선암하고 심방세동이 기준이 뭐였냐면 5년 이상 먹었을 때, 5년 이상 먹을 때 5년 후에 나타나더라는 거거든요. 이 메타 분석 연구 결과 논문이.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적으로 안 맞다. 부작용이 이미 명백한데 이걸 5년까지 끌고 가서 이 연구 실험 대상자들을 심방세동이나 전립선암을 갖고 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때 중단하고 연구 논문을 마무리 지었고 하버드 의대는 5년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기는 효과가 있다.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 몇 프로? 12%. 보통 10%가 넘어야 이게 유의미하다고 해서 2%, 3%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홈쇼핑에서 얘기하는 뭐 대조군 20, 30명 하는 건 장난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거고, 제일 충격적인 사실. 홈쇼핑에서요, 자그맣게 나가는 그 문구를 보셔야 돼요. 위 정보는 제품의 효능과는 무관한 정보입니다라고 나와요. 연구 실험 결과는 인체 대조군 실험 결과는 모든 인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해주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해 먹죠? 그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났을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미 부작용이 났는데 왜 상의를 해요?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얘기지. 그래서 하버드대도 똑같이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피레미 수준이고 전 세계 석학들, 연구비 지원 자유로운 과학자들이 연구 그 논문한 결과만 저는 공부해서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버드 의대가 왜 이게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고 봤더니 이 위약,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쪽은 오메가3를 먹이면 한쪽은 클리브랜드는 이걸 콘 오일을 썼어요. 옥수수 오일. 그냥 음식으로 좀 대체를 한 거고, 하버드 의대는 미네랄 오일을 쓴 거예요. 정제된 걸. 그러니까 물과 같은 작용을 한 거를 써야 되는데, 거의 그 반응이 없게끔. 근데 미네랄 오일을 썼더니 정제된 게 들어오니까 염증 수치가 올라가 버렸던 거예요. 오메가3 안 먹인 군이. 그랬더니 오메가3 먹은 군은 상대적으로 염증 수치가 낮으니까 이 데이터를 놓고 12% 정도는 혈관 질환을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이게요 하버드 의대하고 우리 뭐 폄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서울대 의대하고 연구 결과가 붙었다? 그러면은 다 사장됐죠. 서울대 의대 거는. 근데 클리브랜드라는 세계 3대에 들어가는 메이오 클리닉, 클리브랜드, 하버드 의대 이 3대에 들어가는 이 의대에서 나온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연구자들이 무시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 가이드라인에 무슨 문구가 하나 들어갔냐면 오메가3는 안 되고 EPA라는 성분으로 4g 이상 썼을 때는 효과를 줄 수도 있음이란 문구가 들어간 게 이 2018년도 하버드 의대 연구 때문에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것도 하버드 의대가 끝까지 인정을 안 하니까 이 네임밸류 때문에 넣어준 거예요. 그 문구를. 근데 줄 수도 있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문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과를 줄 수도 있음. 그래서 이게 참 불편한 건강기능식품의 진실이다. 저도 약국을 하지만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좋은 면만을 살리면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소비자가 현명하게 선택해야지 파는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균등하게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김작가TV 우리 처음 이 영상 보신 분들 야씨 네가 뭘 하나 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건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제 얘기가 안 믿기겠으면 또 제 책도 보시고 제 책을 이번에 완전 배출이라는 책에는 그래서 제가 인용을 다 넣어버렸어요. 채소과일식 책은
정말 쉽게 쓰려고 7년 걸려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용을 제가 다 안 했어요. 뺐어요. 어렵잖아요. 책이 연구 논문 막 이거 누구 얘기 갖다가 쓰면. 그래서 빼버렸더니 네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이번 완전 배출에는 연구 자료를 다 넣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석학들. 그래서 꼭 이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보다는 뭔가 채소나 과일에서 그런 영양분을 이제 섭취하자고 하시는 건데, 그럼 뭘 먹어야 되는 거를 이제 묻기 이전에, 그럼 이제 과일, 채소 같은 거 먹으면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양분이 많은데, 언제나 플러스 마이너스 공존하듯이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는 이제 농약도 많이 뿌리니까 이거 껍질채를 먹으면서 농약을 뭐 베이킹 파우더인가요 뭔가요? 뭐 저는 그냥 물로 세척해서 먹긴 하는데 어쨌든 해서 먹는 거냐 아니면 그냥 먹는 거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껍질을 그냥 아예 사가면 껍질 다 벗겨버리고 먹든가. 공포불안 마케팅의 최대 피해자. 네, 어떤 마케팅을 해도 저는 최고가 공포불안 마케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그걸 우리가 몸소 다 경험했잖아요. 이게 지났더니 감기였잖아요. 사망률도 높지도 않고 독감보다도 낮았고. 근데 이게 전염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말 공포 불안에 떨었잖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엄청난 돈을 번 군들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어떤 영역이든 그런 건 존재합니다. 그러면 채소 과일은 완벽해. 이게 영양분, 모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영양제를 통해서는 흡수가 안 된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 그럼 원래 채소 과일에서 뽑아낸 거니까 자연유래 추출물은 채소 과일에서 뽑아냈다고도 하는 건데, 이게 단일 성분으로는 효과가 안 나요. 그러니까 비타민 D 아무리 백날 먹어봤자, 아니면 뭐 비타민 C 먹어봤자,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와야 이게 효과가 난다는 것까지 확인이 된 거예요, 실은. 그러면 반대쪽에서는 공포불안 마케팅 하기 좋은 게, 야, 농약 많이 치잖아. 토양이 옛날 토양이 아니야. 중금속 농약 뭐 오염됐어. 그래도 가공식품보단 나아요. 살아있잖아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랑 우리 농부들이 땀 한 땀 진짜 피땀 흘려서 만들어낸 에너지 살아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껍질 때문에 하도 하니까 제가 유기농 드셔라.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깐깐하게 합니다. 허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녹약도 세계 10위 선진국답게 관리를 해서요. 예전에나 진짜 뭐 발암물질 나오는 농약 쓰고 제초제 쓰고 글라포세이트 뭐 이런 게 문제가 됐지, 지금은 대부분 2주 정도 지나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그 수용성, 즉 물에 닿으면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하수도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저도차도 수돗물로만 그냥 씻어서 먹어요. 근데 전 그게 찜찜하다 하신 분들은 정수물에 좀 담가놔라. 5분 정도.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식초를 써봐도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 써봐도 뭐 채소과일 전용 세제를 써봐도 수돗물하고 하는 거 별반 차이 없다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너무 상수도가 잘 돼 있어서 염소, 불소, 플루오민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농약이나 다른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전 그래도 찝찝하다 하신 분들은 베이킹 파우더, 뭐 특히 레몬 같은 거, 이런 거 껍질 두꺼운 것들, 그런 거 베이킹 파우더로 빡빡 문질러 씻으시면 좋은데, 고구마나 당근 같은 경우는 대려 껍질이 더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빡빡 문질러 닦으면 그거는 거의 70-80%는 그냥 날려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 좀 씻고 찜찜하면 좀 담궈놨다가 5분에서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굳이 전용 세제나 이런 거 안 써도 된다는 맞아요. 건가요? 안 쓰셔도 돼요. 그게 강박 때문에 온 거예요. 이 편집, 집착, 강박, 이게 마케팅이 깨끗하게 먹어야지 맞아요. 건강하다라는. 그거는 수요층이 있으니까 만들어내는 산물이고, 또 다른 화학적인 게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인공적인 게. 그래서 수돗물하고 식초 정도면 충분하고, 베이킹 소다 파우더 정도면 충분하다 하면 전용 세제 비싸요.